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수열애라든지 실제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열애가 뭐예요? 저도 군생활 하면서 구타 당한 적이 한 2번 있는데 전 생선으로 맞았어요. 생선으로. 중대장님이 새로 부임을 오셨어요. 네. 완전 반말을 찍찍 하는 거예요. 3회 주제는 직업 군인입니다. 현역 당시 최저의 전투력을 자랑한 이중사님과 해병대 사병 출신인 물귀신님을 모시고 직업 군인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직업 이야기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로 직업 군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제가 항상 바뀌고 있어요. 게스트 섭외가 어려워가지고 그때 조달해가지고 섭외 가능한 게스트의 주제에 맞춰갖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척척 박사님이 스케줄이 안 돼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겠고요. 게스트분을 2분 모셨습니다. 이중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물귀신님 나오셨습니다. 자, 예.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사님부터. 예, 반갑습니다. 이중사입니다.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30대 중반. 예. 물귀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신 잡는 해병 예비역 병장 물귀신입니다. 군대 빡세게 나온 만큼 재밌는 입담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좀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이중사님 프로필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군인 얘기니까 예. 본인 이제 프로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짬밥은 별로 안 되고요. 2000년도에 군대를 가서 2005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이제 군 생활을 예. 어디서 어떤 직급까지 근무했는지 예. 이걸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부대는 안 밝혀도 돼요. 기무사 몰라요. 출동할지 안 할지는. 그 부대는 안 밝혀도 되고 네네. 어느 쪽에 있는 뭐 어떤 형태의 부대였다.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도 제가 좀 사령부급이다 보니까 사령부. 예. 육군? 예, 육군 사령부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직 있잖아요. 보직. 예, 보직은 보급입니다. 보급. 보급. 널널하다는 보급. 예, 보급 보통 부대 보급이 다 계시잖아요. 행정보급관도 보급입니다. 원래 주특기가. 보급으로 들어가. 예. 제가 또 보급병 출신이에요. 저 잘 알아요. 그쪽 예. 바닥 생활은. 근무는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고요. 예. 물론 최전방은 아니지만은 우리 보급부대가 그렇게 최전방에 있지는 않습니다. 후방 지원이다 보니까 예, 거기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부대. 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대. 저랑 완전히 다르군요. 예. 누가 보면은 호텔 같은 부대에서 예, 직업 군인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좀 널널한 부대에 계셨군요. 예. 일명 땡보라고 합니다. 땡보. 지금 막 땡보라고 하셨는데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부대 가던 고문관이 있고 어느 부대 가던 예, 갈구는 사람 꼭 있습니다. 맞아, 쉬운 부대는 없어. 예. 그죠? 예, 다 똑같은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좋다는 것만 해도 그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맞아. 시설 좋은 것만 해도 보통은 아니지. 자, 그건 그렇고. 네. 그러면은 중사 제대하신 거예요? 예. 중사 제대했습니다. 05년도에. 그럼 처음부터 하사관으로 근무하신 거예요? 예, 하사관으로 들어가서 단기 하사로 나온 거죠. 그래서 4년 6개월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우리 물귀신 님도 프로필 좀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00년 초에 해병대를 지원해서 입대하고 2002년 월드컵 하기 전에 그러니까 딱 맞춰가지고 제대한 어떻게 보면 운 좋은 해병입니다. 저는 군생활은 해병대가 그렇게 뭐 각지에 퍼져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김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보직은 제가 보병이지만 군수과에서 군수 업무를 맡았습니다.
군수 가면은 여기 다 거의 군수. 나도 보급병 출신인데. 그런 군수, 보급 쪽의 군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업반장 정도의 군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오늘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보병들 얘기, 일반 군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업적으로 군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직업적인 관점에서 좀 쳐다보는 거니까 물귀신님은 뭐 이제 직업 군인들은 폭로 정도랄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군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 군인 때문에 이렇게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제 이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폭로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중사님 직업 군인을 하게 된 계기는 뭐죠? 군대를 딱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방위산업체를 가든지 아니면 아예 빡세게 직업군인으로 가든지 둘 중에 선택이 되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돈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군생활도 나름 뭐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보자 방향으로.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예. 가면서 이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갔습니다. 이제 뭐 대학도 거기서 졸업을 하고 싶었기도 했고, 그리고 뭐 자격증도 한 20까지 좀 따갖고 나오려고 그런 군대 있으실 때 그렇게 해야겠다 알찬 계획 세우고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알찬 계획이 아니라 무리한 계획인 것 같은데. 근데 군대 다니면서 대학 생활이 가능한 게 있어요? 야간 대학 같은 거? 예. 그 군대 안에 좀 큰 부대 같은 경우는 군대 안에 이제 부설 대학교 뭐 이렇게 야간대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육군은 그렇게 시설이 잘 돼 있고 좋은 환경에서 이제 하다 보는데 다른 기타 부대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기가. 그래서 어떤 직업군인을 선택한다고 하면 육군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네.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이렇게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 다 있긴 한데요. 지역군인 준비하시면서 이제 알찬 계획 세워가지고 가신 분들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직업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자, 그럼 얼마나 근무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4년 6개월 근무했고요. 4년 6개월. 예. 그리고 입대하면서 바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야간대학 입학했습니다. 입학해서 딱 2년 되고 제대하는 날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예, 제대하는 그럼 날. 진짜 목표대로 야간대학을 다니신 거네? 졸업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그만두게 된 계기는요? 그만두게 된 계기는 원래 입대할 때부터 마음 먹었던 거는 4년 6개월 알차게 단기 하사로 해서 알차게 나오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물론 대학도 대학이지만은 장사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어요. 사업에 대한. 예, 사업에 대한 꿈이. 그래서 제가 해서 사업을 하려고 옷장사를 하려고 그만두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순간 매번 흔들릴 때는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좀 편하니까. 예. 특별하게 뭐 사장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잘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삽질 뭐 5번, 10번 해야 되는데 5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예, 제대하는 동시에 이렇게. 계기는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한 어떤 꿈 때문에. 예, 사업에 대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편은 일단 이 여성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겠다. 굉장히 안 좋아하겠다. 그냥 클릭 축구 얘기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클릭 자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좋아하겠다. 뭐 이러면. 근데 여성분들도 요즘에는 옛날 같은 군대 지역군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도 요즘에는 지원자가 엄청 많고요. 그렇죠. 예. 장교도 또 하사관도 장교로 들어가나요? 하사관은 장교가 아니에요. 하사관은 하사관이고 이제 부사관 소위부터 장교죠. 부사관입니다. 부사관 요즘에는. 부사관이라고 해요. 내가 예전에 병 입장에서 보면 이 하사관들하고 장교 사이에 묘한 기류가 있어요. 이게.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이중사님 같은 경우는 하사관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장교분들도 한 분 계시면 얘기가 좀 더 즐겁고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이중사님의 관점에 의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죠. 하사관이 되는 방법, 그 장교로 시작하는 방법 차이가 있으니까. 예. 하사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그리고 직장을 원하다 보니까 무조건 부사관으로 맹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사관이라 하면 하사, 네. 하사로. 맹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니,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사는? 시험 치는 거예요? 예, 지원하는 거예요?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 지원을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방사에서 필기 시험 보고요. 이제 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그 책이 진짜 엄청난 책을 가지고 고시같이 진짜 공부를 합니다. 아, 그 시험 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저런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 병생활을 하다가 지원해가지고 전환하는 경우. 점프라고 하죠. 저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경우. 상병 때 이제 지원 가능합니다. 상병. 그쵸. 그래서 내 밑에 쫄따구가,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 중대에 하사관으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죠. 굉장히 불편하죠. 네, 굉장히 불편해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요즘은 그것조차도 예전에는 맘만 먹으면 이제 말뚝 박는다고 하죠. 그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절차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전만큼 그렇게, 나 나가기 싫으면 그냥 말뚝 박아야지 이런 말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물귀신님은 해병대 출신인데 하사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인께서 그 군대에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신 굉장히 분이 높은 분이 하나 계셔가지고 저도 군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직업군인에 대한 열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사관은 그렇고 장교는요? 장교 같은 경우는 우선은 ROTC, 뭐 학사장교라든지 3사관학교, 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사관학교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뭐 해군사관학교. 자, 그럼 종류들을 짚어보면 ROTC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니다가 그렇죠. 장학금 지원받으면서 이제 그 지원받은 만큼 군대에서 봉사하는 요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ROTC로 지원해가지고는 보통 중위제대 아니에요? 보통 중위까지 한 2년 하고 2년 하고 예, 제대입니다. 본인이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사관학교도 거의 비슷하고요. 3사관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거죠? 네, 3사관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요. 그거는 사관학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사관학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급에서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쉽게 있습니다. 얘기하면은 뭐 연고대를 나왔느냐, 지방대를 나왔느냐, 지방대를 나왔느냐, 뭐 서울 쪽이냐, 지방이냐, 뭐 이런 차이인가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3사관학교는 대학교 다니다 시험 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예? 이중사님은? 뭐요? 3사관학교에 대해서. 사실 그 RT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3사관학교는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니까 네. 그러면 3사관 얘기는 패스하기. 괜히 허위사실 유포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관학교 시험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 연고대 가는 식으로 해서 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네. 뭐 육군사관학교 이렇게. 해병대는 사관학교가 따로 없고요. 해병대는 해군에서 해군사관학교로 입학을 하고 군별에서 이제 해병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는 거고요. 공군사관학교는 제가 잘은 몰라도 예전에 내가 실제로 고3 때 시험을 쳐봤기 때문에 공군사관학교. 약간 연이 있어요. 떨어지셨어요?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여기겠죠. 자,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 급여. 도대체 급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초봉. 급여 제 입장만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는 어떻게 받는지 모르니까 처음에 초봉 제가 88만 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2000년도니까 그때 받고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한 11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아우, 많이 받았네. 나 10,000원 받았는데. 나 10,000원 더 받았던 것 같은데? 한 만 얼마 받았는데요. 보너스 달에, 그러니까 군대는 3, 6, 9, 10이잖아요. 그때 보너스 달 돼야 한 3만 원 받았던 거 기억나요.
저희 뭐 이렇게 수당이 좀 많다 보니까 전방 수당이라든가 뭐 일단 이런 수당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맨날 이렇게 만나서 특별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군대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수당 얘기. 넌 이번에 수당 얼마 받았냐? 여기 수당 얼마나 하냐. 예. 그 기본급은 80만 원대였다. 예. 요즘은 조금 더 초봉이. 예. 제대할 때 초봉하고 뭐 보너스 이거 다 해서 한 220만 원 정도 받았었으니까 뭐 중사야 제대할 때. 예. 24이면 그때 엄청 많은 돈이죠. 뭐. 24, 5그 정도면 나쁘진 않지. 예. 그 정도는 나쁘진 않죠. 고정급인데.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죠. 군대에서 밥 다 주고. 뭐 자기만 알뜰살뜰 돈 쓸 데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잠도 재워주겠다. 제대할 때 제가 한 3,500 정도 모아놨어요. 하죠. 어린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네. 3,500만, 그러니까 좀 자랑인데 3,500만 원 모아 나왔지. 거기서 대학교 나왔지. 그러니까 좀 그래도 엄청 알차게 보낸 거죠. 나름. 그렇네. 요즘은 조금 더 받을 것 같아요. 엄청 더 받을걸요? 많이 이렇게. 초봉이 막 100만 원대 최소는 되겠죠. 100 몇십만 원대는. 병들 월급도 한 3만 원대로 올라선 거 보면요. 그러세요? 네. 왜냐면 PX 가서 요즘 같은 10,000원 갖고 뭐 사먹을 게 얼마 없을 것 같거든요. 제대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그 돈 모아서 나온 사람들은 극히 소수고요. 카드깡에 그때 한참 카드깡도 심했고, 그리고 이렇게 군부대 근처엔 다방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뭐 거의 뭐 미스김보로 또 자주 미스김 가고. 네. 맨날 티켓 끊고. 하사관들이 그렇더라고요. 티켓이 뭐죠? 난 티켓이 뭔지 잘 모르는데. 티켓은 그 차표 뭐 이런 거? 예, 돈 내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표네, 차표. 차 마실 때 내는 표. 여기서 잠시 차마 방송에 내보내기 어려운 이중사의 저질 폭로가 이어져 잘라냅니다. 계속해서 이중사가 군대를 그만두게 된 계기에 대해 얘기합니다. 군인 아파트 살면은 김장당구 고를 때 뭐 대대장님 김장당구십니다 그러면은 다 모이잖아요. 반상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 어디 가? 그러면 쪼르륵 따라가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제 와이프도 만약에 생기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기 남편 상사의 사모님이 어떤 모임을 주도하면 그게 뭐 나이트가 됐건 김장 담그는 게 됐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 자,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은요. 예.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죠. 뭐 중공무원 이런 거 아니죠? 그냥 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 그쵸. 공무원이죠. 하사가 한 9급 정도 되고요. 중사가 한 8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이렇게 레벨로 맞춰서 급여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수당이 많다 보니까 급여가 좀 더 세요. 일반 공무원보다. 예. 그렇군요. 군대에서 최고 높은 그러니까 별 4개 대장이 거의 차관급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래요? 그 위에는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차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별 4개 달기가 쉽나? 그러니까 하늘을 별 따기라고 하는 거죠. 별 달기가 뭐지? 어렵잖아요. 이중사님 보시기에 네. 이제 뭐 직업군인을 분명히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이 직업군인을 하면 체질이 잘 맞겠다. 뭐 이런 의견 있으면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일단 뭐 굴림을 좋아하는 사람, 굴림을 좋아하는 사람. 예, 남 이제 설득하고 남을 이렇게 호령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야망이 있는 사람들. 그건 간부가 보기에 그런 입장이고요. 병이 보기에는 남 시키기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네. 남 괴롭히기, 다르고 다른 거지. 예. 남 괴롭히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 뭐 그런 거죠. 방송이라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급 언어를 고급 언어인가요, 그게? 그리고 이제 좀 안정적인 거를 택하는 사람들, 공무원 원하는 사람들, 소방 공무원 원하는 사람들, 경찰 공무원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 뭐 사업에 대한 꿈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예, 저도 타령에 대한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예, 뭐에 대한 생각을? 타령에 대한 생각을. 예, 제대로 하면 되지 왜 타령을 해요? 그쵸. 제대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원할 때 제대가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하사, 중사 가릴 거 없이
뭐 탈영하고 뭐 이렇게 자살하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또요. 뭐 어떤 체질이 잘 맞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체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체력이 별로 안 따라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아요? 지역군인 생활하기. 체력 따지는 데는 뭐 특공대 같은 데는 체력을 많이 따지는데요. 뭐 그렇게 체력을 일반 데서는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요. 그리고 크게 필요로 하진 않다. 네, 제가 보기에도 체력은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니어 보이는데 이제 부사관으로 가느냐 장교로 가느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부사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공무원으로 말단 공무원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장교 같은 경우는 간부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사사관도 간부 아니에요? 똑같은 간부인데 이제 어떻게 공무원으로 따지다 보면요. 이게 뭐 행정고시를 패스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 정도로 보여지죠. 행정고시에 비할 건 아닌 것 같죠. 어쨌든 그런 뭐 제 비유가 좀 부적절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장교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아예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군 생활에서도 좀 높은 직으로 올라가기에 야망이 좀 있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올라갈 때가 뭐 보이는 거니까요. 이날 뭐 버틸려면은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윗사람들이 뭐 계단에서 발로 차도 그냥 아하 웃을 수 있는 이 정도? 네. 사바사바 잘하고요. 사바사바 잘하고. 그런 거 나는 좀 이런 체질 위험할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자기 세계에 있는 사람들. 힘들죠. 군대에서는 고문관이죠. 너무 자기 세계에 가면 본인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주변에 있는 뭐 병들이나 뭐 관련 주변에 있는 뭐 다 힘들어요. 다른 군인들도 굉장히 힘들지 맞습니다. 않을까. 일반 병들 중에서도 그런 고문관 정신세계가 좀 특별한 아이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많이. 근데 해병대 같은 경우는 요번에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저번에 한번 총기 사건이 났을 때 뭐 기수열애라든지 실제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열애가 뭐예요? 2011년 7월 4일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뉴스 중 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나 자살 등도 기수열애라고 불리는 해병대 내 집단 따돌림과 선임들의 가혹행위가 그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2병도 선임들이 매일 PX에 데려가 담배와 간식을 사준 게 아니라 사도록 강요하고 옷 벗기 게임 등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꼰질난다고 또 접sul 보내고 이러니까 그걸 말도 못하고. 해병대는 병영 문화 혁신 100일 작전에 들어가고요. 장병들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희 해병대 같은 경우는 기수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한 기수 차이여도 선배 대접을 깍듯이 해야 되고 한데 요즘 많이 빠졌잖아요. 기수를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쫄병들도 고참을 봐도 경례를 안 한다거나 저 사람하고 말해도 말 듣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일종의 왕따식인 거죠. 근데 제가 군 생활했을 당시에는 구타저변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기수열애까지 가는 사태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았었고요. 이게 왕따가 비단 군대 문제만뿐 아니겠지만 네. 차라리 뭐 폭력이 요즘 없겠지만 군내에 그 왕따를 시킬 바에는 뭐 훈육할 일이 있으면 차라리 얼차를 주거나 한 차례 뭐 팰 거 있으면 패고 그리고 많은 게 낫지. 사람을 지속적으로 왕따시키는 거,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냥 남자가 군대를 갔으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니 그 얼차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얼차례. 네, 근데 이제 폭력은 안 되니까. 폭력이 안 되니까 얼차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얼차려도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하면. 네. 아니 군대에서 맞은 적 있어요? 맞은 적이요?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고참들한테?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냥 단순 폭력은 아니죠? 네? 뭐 훈련상 이렇게 교육 차원에서? 뭐 명목상 교육 차원이긴 하죠. 네. 뭐 이렇게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거 방송 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구타 얘기는. 받은 적이 있다. 예. 그래도 우리 그 부사관들, 하사관 이들의 고충은 뭐냐면 병사 같은 경우 소원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못 써요. 여기 소원술이 모르는 분들이 계셔. 소원술이는 말 그대로 이제
탄원서 같은 거 내는 거죠. 네. 한마디로 고자질이죠. 고자질이. 네. 근데 만약에 간부가 자기가 맞았다고 해서 그걸 떠들어대면 나를 바라보는 병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며 동기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고 윗사람들 봤을 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반 병들보다 일단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요즘 저희는 또 간부가 많다 보니까 훨씬 더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좀 행복했고. 저희랑 다르네요. 아니, 해병대에서 구타 당한 적 있어요? 우리 물귀신님은? 전 상병 마로봉 때까지 맞았으니까요. 해병대는 좀 구타에 대해서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막 군부대 차원에서 이렇게 막 못하게 하거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하게 했겠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강하게 약발이 먹히게 이렇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타가 이제 만약 걸리면 그냥 부대 차원에서 조용히 넘기거나 때린 애만 그냥 영창을 보낸다거나 뭐 요 정도 선에서 끝내고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여졌는데 요즘은 제가 듣기에는 많이 그럼 요즘 워낙 그런 게 사회 이슈가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수 열애가 생긴다고 보여지고요. 인터넷에 때리질 못하니까 그냥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 나와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는 거죠. 휴가 나와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이제 조사 나오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못한다고. 저도 군생활하면서 구타 당한 적이 한 2번 있는데 전 생선으로 맞았어요. 생선으로. 내가 보급병이었잖아요. 네. 부식을 이제 배달하러 소초에 초소죠. 갔다가 계란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60 트럭을 타고 계란 배달 가다 보니까 계란이 다 깨진 거야. 그 전방 언덕을 막 넘나들다 보니까 계란이 다 깨져가지고 마지막 초소에서 계란이 부족해서 거기 이제 시사장 상병한테 생선으로 무지하게 맞은 적이 있어요. 아픈가요? 생선을 맞으면? 기분이 아프죠. 마음이. 몸보다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멘탈이 깨지는 거죠. 생선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때 수입산 아마 이면소였다. 어쨌든 그게 다 지나고 보면 추억인데 이게 구타가 좀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행해지면 이건 좀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된다. 부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되긴 어려워요. 이 군대 특성상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어디든 안 싸워. 일반 사회에서도 폭력이 난무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성 군인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군대는 남자의 색이기 때문에 그런 서열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구타가 조금 자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저도 갔다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요즘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더 나태하지 않나. 정신무장이. 저 때만 해도 그런 구타가 있음으로써 안 맞기 위해서 솔직히 안 맞기 위해서죠. 그런 얘기 하시면은 지금 원사 중사 옛날에 군대 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연놈들, 이거, 그러니까 자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제대하면 요즘 군대 흘렀다고 하잖아요,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주 그냥, 가짜게군. 자, 그러면은, 이중사님은 군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이요? 그리고 반대로 또 가장 보람됐던 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저희 중대장님이 새로 부임을 오셨어요. 중사 이렇게 중위를 달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진급하시면서 오셨는데 회의 시간에 보통 회사에도 회의하지 않습니까? 일반 직장이랑 똑같이 회의를 하고 아침에 오전 회의를 하고 하는데 새로 오신 그 중대장님 나이는 한 28.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원사님부터 해가지고 완전 반말을 찍찍 하는 거예요. 이 옆에 하사관들이 전부 다 막 얼굴이 불그락 하고 있는데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제가 그 실세 하사 마로봉이고 이제 실세였기 때문에 실세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중간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다락 대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영창감이잖아. 예, 거의 영창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아무리 28살짜리가 보통 한 20세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뭐 예의 없이 그렇게 대해야 하냐. 그래서 따졌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죠. 그런 걸 계기로 많이 힘든 걸 전쟁 느꼈다. 당시면 총살인데요. 네, 전쟁 당시면 총살이야, 이중사님. 봤을 땐. 이중사님 잘못했네. 네, 잘못했네요. 근데 이제 나도 계급사인데. 동감은 하는 게, 저 군대 있을 때도, 그런, 있어요. 중이나, 특히 중이? 요 정도 소위. 네. 그 하사관들보다 군대 짬밥이 짧은, 그리고 나이가 어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직급은 위잖아. 직급은 계급은 위지만, 특별히 전시 상황이 하거나, 뭐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군 일상생활에서는 대우해줄 건 해줘야죠. 그럼요. 선배로서, 뭐, 직장에서 짬밥 오래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군생활도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럼요. 그럼 그런 인간적인 예우는 해주면서 군생활을 해야지, 뭐 자기가 계급은 높으니까 무조건 이건 군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내가 봐서는 모든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 없는 장교? 개념.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예. 그런 사람도 있지, 간혹. 열심히 꼬였습니다, 열심히. 잘못했네. 예. 잘못했네. 그게 옳지 않다고 보여지더라도, 일단은 뭐, 부하 직원? 그렇죠. 직장에서 보면 부하죠. 군대에서 뭐라고 하죠? 뭐, 부하. 예. 부하, 예. 부하면은, 일단, 싫어도 따라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어이없는 건 뭐냐면, 다른 부사관님들은,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걸, 제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충성을 하려고. 그게 맞는 거지. 뒤에서는 막 뭐라고 하는데, 직업군인인데, 직장생활인데. 네. 그게 맞는 거지. 제대 1년 남겨놓고 아주 힘들었어요. 이 장교들은 눈치껏 예우해줘야 되는 거고, 하사관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계급이. 근데 어차피 다 뒤에서 쉽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군 직장이랑 똑같아. 저도 나이 어린, 저 병장 때 나이 어린 하사 오면, 앞에서는 그냥 내내 해주고, 뒤에 가서 이러고서 욕도 하고 그럽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요. 뭐, 가장 반대로 보람됐던 점은 없어요? 가장 군생활하면서 이런 건 참 보람되구나, 이런 거. 군생활 하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예. 제대할 때 같이 대학 졸업했을 때. 그때. 내가 뭔가 좀 이루고 하고 나왔구나. 네. 그때 못 다니게 해가지고, 영내대기라는 걸 시켜요. 그게 뭐예요, 영내대기? 이제, 우리는 출퇴근을 합니다. 물론 영내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대기를 했다가, 한 3년 정도는 밖에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집을 얻어서 나왔거든요. 집으로는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하는 직장인한테 너 회사에만 있어 이런 식이죠. 회사에서 나가지 마. 그러면 여기에서 다 먹고 자고 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에요, 그거는? 예. 영내대기 같은 경우 요번에도 아마 영내대기가 아마 걸렸을 거예요. 뭐 북한에 저분 돌아가셨을 때? 제일 높은 김정일 돌아가셨을 때 영내대기 이런 게 떨어지니까. 그럼 뭐 영내대기 할 만한 전시 상황이거나 뭐 군 상황이 그랬겠죠. 그거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학을 다닌다는 대학을 다니니까.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 생활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영내대기를 시켰다. 다니지 마라. 그랬더니 나머지 애들은 저 동기들은 안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또 안 됩니다. 저는 다녀야 됩니다. 그러고 예. 고집불통 스타일이었구나, 이중사님. 이거 어떻게 말하면 고문관이죠. 고문관이네. 예. 부사관 중에서도 고문관이네요. 알겠어요. 동기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제대하는 날 대대장님하고 주임원사님한테 신고를 하는데요. 저 이만저만해서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었던 거죠, 그분들도 데리고 있기. 자, 그리고, 이중사님이 바라보실 때, 대한민국에서 직업 군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 같으세요? 직업 군인으로 산다는 거요? 그냥, 단순히, 그냥, 공무원 생활이다 생각하시면은 조금 정말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해서 이등병처럼 긴장해서
사시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사람 사는 곳이니까, 예, 지옥군인이라고 하면, 바라보는 게 조금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냥 직장인입니다. 출퇴근하는, 부담 안 갖고 직장이니까, 선배들한테 잘하고, 후배들한테 잘하고, 예, 잘 어울리고, 왜 직업군을 꿈꾸는 사람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저는 군인이 꿈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내 손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사명감 있는 사람들. 제가 어렸을 적 꿈이 사실 군인이었어요. 저는 장교가 되고 싶어서 육사를 가고 싶었었는데 2년 2개월 갔다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제가 아니,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군인으로 사는데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그런 거 아닌가. 필요하긴 한데 일반 직장하고 좀 달리. 한 1% 정도? 100에서 한 1% 정도. 실제로 또 대부분 그런 게 잘 없죠. 자기 먹기 살기 바쁘고 그죠, 직장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안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전시가 생기고 이러면 무슨 최전방에서 본인의 임무를 다 하시겠지만 그때는 약간 미쳐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전지 상황이 생기면 정말 군인에 보내는 모습 딱 돌아가겠지. 근데 이것도 직장 생활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보통 직장하고 이제 다르지 않다, 실상은. 군대 가기 전에 면접도 보거든요. 뭐가요? 시험 뽑을 때? 뽑을 때. 네. 필기 시험, 그리고 체력 시험, 그 다음에 면접도 봐요. 면접 볼 때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딱 손들고 저는 이수신 장군이 꿈이었는데 그건 될 수 없고 군인으로 승부 보겠습니다. 딱 이래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게 지원하는 자들이 많아서 떨어지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요? 저 때는 별로 안 치열했는데 지금은 엄청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군대를 많이 가듯이요. 그런 쪽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50대 1 그렇다고 공무원 시험도 그러더라고요. 엄청 치열해요. 50대 1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 50대 1. 하사관 시험이? 예. 예전엔 소방공무원 이런 거는 잘 거들떠도 안 보다가 요즘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그 격변기를 느꼈죠. 제가 한참 취업 준비하고 할 때, 그러니까 한 15년 전? 10몇 년 전 이럴 때는 사실 공무원 시험 인기가 되게 없었어요. 공무원 학원도 있고 이랬는데, 공무원 학원을 다니면 옆에서 친구들이 다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공무원 공부한다 그러면 대단해 보여. 최고죠. 일단 되게 어려운 공부하는 것 같고, 저 시험만 되면 왠지 잘 될 것 같고. 사익감 1순위. 되게 진짜 이미지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그 안정적인 것 때문에 아마도 그쪽이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최고 이제 철밥통. 철밥통인 건 확실해요. 군인이? 예. 여러 가지 공무원 중에서도? 그럼요. 최고 철밥통. 본인만 삐딱선 안 타면, 본인만 카드빚에 허덕이지 않고, 다방 누나들의 유혹에 좀 안 넘어가고, 자기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그쵸. 그거 철밥통이다. 근데 안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건 결혼 전에 얘기지. 총각 때 얘기겠죠. 그쵸. 이중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군생활. 보통 하사관들이, 하사관 지원하려면은 30세 이하여야 됩니다. 하사관 지원이. 예. 전 지원이 안 돼요. 재지원을 하더라도 30세 이하.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총각으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총각들이 있다 보니까. 하사관의 경우가 그런 거죠. 총각들끼리 있다 보니까, 룸사롱부터 해서 나이트까지 안 갈 수는 없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자분들이 남자친구가 군대 직업군인 간다면 말리겠는데요, 그러면. 룸사롱에 티켓 끊고.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지금 이중사님 얘기하는 그 하사관 때라는 게 20대 중반이잖아요, 초중반? 예. 군인 생활은 다른 직업보다도 보통 좀 일찍 시작하네요, 하사관 생활은. 근데 보통 이제 대한민국 남성이면 20대 중반이나 중후반부터 직장 생활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실 요때까지는 결혼하기 전, 그리고 30 되기 전, 이때는 솔로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다 피폐하고 물란하고 다 지저분해.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나이트 다니고
결혼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 많습니다. 바로 안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여기에 한 30 넘어가고 결혼하고 자기 애인 생기고 결혼할 사람 생기면 대체로 바뀌는 거죠. 비단 난 군인의 제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하사관이 좀 심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군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릴 때부터 딱 짜여진 틀에 의해서 움직여야 조금 되고 다른 명령에 게 의해서 움직이니까. 장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 관리가 제가 보기엔 철저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조금 문란한 생활보다는 지금 여기 부사관이 있어서 이중사님이 있어서 그렇지만 장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두철미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럴까? 난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진급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교 중에서도 멀리 보고 군생활하는 멀리 보고 군생활하는 사람들은 잠깐 갔다가 제대해서 사회로 나올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육사 출신에 말뚝 박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골프장에 앞에 펼쳐진 집에 사시더라고요. 자세가 다른 거죠, 자세. 제가 모셨던 우리 중대장님도 대위,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육사 출신이었어요. 미국 가서 무슨 연수 교육도 받고 오시고. 네. 다르더라고, 다른 중대장님이랑. 이게 포스도 다르고,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 이 상급 부대에서 이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 이게 느껴져. 네, 왜냐면 맞습니다. 제가 중대본부 있었기 때문에 모시고 있었거든요. 달라 뭔가. 그러니까 사관학교 출신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하고 진급하는 것도 다르고 그 나중에 이제 진급해서 올라가는 것도 보면 거의 다 이제 사관학교 후보생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그런 특수교육을 받고 군대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만큼 대우를 받더라고요 또. 장교들의 고통 중에 하나가 총각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사를 많이 간다는 거예요. 부대를 많이 옮긴다는 거. 부사관들은 많이 그런 이직이 없어요. 네, 옮기고 이런 부대가 없고. 맞아. 장교들 같은 경우는 2년 주기, 빠르면 1년 주기로 이렇게 부대를 교체하거나 전방 갔다 후방 갔다 어디 합참 갔다 이런 식으로 부대 이동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아는 지인분은 집의 내부에 이삿짐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 이삿짐이 없대? 언제든지 이사를 가야 되니까 큰 짐들이 많이 없어요. 이사를 또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간략하게 가서 쓰고 버리고 있을 만한 것만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 언제든지 발령받으면 가야 되니까. 비상대기지 비상대기. 예. 되게 어떻게 보면 특히 또 장교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중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디 집에 김장한다 그러면 다 딸려가야 되고 완전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연대장 사모님만 돼도 장난이 아닙니다. 밑에 이게 사모님들이 와서 일해주는 게. 애들도 계급이 있어요. 애들. 실제로 저는 계룡대 있을 때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 졸업식 날이요. 누구 부모님이 오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숨어요. 경례해야 되고 똑같은 부모님인데. 애들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네,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계급이에요. 이런 게 직장보다는 좀 심할 것 같아요. 심하죠. 일반 직장보다는. 애들도 계급이 있고. 좀 딱하다 그런 얘기는. 근데 부사관을 나와서 참 알차게 보내고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자기 하기 나름이 쉽지가 않죠. 까라면 까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까라면 까야 되니까 나이트 가자면 가야 되고 조금 윤택하게 처신하면은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윤택하게 처리하면은 이렇게 좀 슬슬 넘어가면서 사사사사 빠져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직업군인으로 생활해보니까 이런 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개선돼야 될 점이요? 물론 군대 있을 때 얼마나 막 뒷담화를 많이 깎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일상이 뒷담화지. 군에서는. 그쵸. 고참 뒷담화지. 맨날 모여서 뒷담화 까는 건데요. 회사에서도 뒷담화 까는데요. 회사도 똑같고. 근데 군 같은 게 더 심할 것 같아. 엄청 심하죠. 개선돼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방비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대 시설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겠죠,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열악한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위생상도 안 좋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에 와서만 지금은 이제 매스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뭐 음식에 뭐가 들어갔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음식 같은 경우 너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들 뭐 당직 쓰고 그러면은 병식을 먹긴 하는데 그때 보면 참 안타깝죠. 일반 병들이 먹는 밥.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조류독감 걸리면 닭이 나오고요. 네. 뭔 일이야. 광우병 파동이 나면은 소갈비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 흔치 않은 게. 네, 흔치 않은 게 저 제대할 때까지 2년 2개월 군 생활 동안 갈비찜이라는 걸 한 번 먹어봤는데 그때가 광우병 파동 났을 때 갈비찜이 나오더라고요. 소갈비찜이요. 야, 위험한데? 이거 위험한데, 이게. 군납비리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하겠어? 군납비리는 아니어도 안전한 닭이랑 뭐 이런 거. 네, 안전한 닭인데 저희가 생체 실험 대상도 아니고 이제 솔선수범해서 이제 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대의적으로 보면 농가들을 살리기 위한 그 좋은 치즈지. 네, 좋은 치즈죠. 그리고 강제로 막 헌혈해가지고 피 뽑고요. 먹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먹는 거.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네. 군인은 뭐 하사관이 됐든 장교가 됐든 본인이 원하면 영원히 군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요즘에는 가산점 제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뭐 생활이라든가, 위 직소상관 이런 사람들한테 잘 했는가, 그런 걸 평가를 합니다.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진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를 쳐서 진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평가가 좋아도 TO가 없어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한 3개 정도 해서 장기하기가 힘들어서 제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주특기를 바꿔서 저는 보급입니다만 이제 미사일 박격포나 아니면 특히 보병 박격포 요 정도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주특기를 바꿔서라도 이렇게 타부대로 가서 장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큰 사고 치지 않는 이상 쭉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평점 제도나 어떤 TO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제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예. 사회도 똑같잖아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명퇴를 당하시는 분들도 근데 있듯이. 왜냐면 내가 왜 그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공무원 세계도 올라가면 좁아지긴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별로 자기가 크게 사고 치지 않고 잘 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그게 공무원의 기본이거든.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어차피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라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거거든.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노후가 안정되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하게 돼 있거든. 그런 차원에서 힘을 함부로 쓰지 마라. 공정하게 일해라. 이런 차원에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건데 군인은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4년 6개월 단기 하사에서 넘어가면은 장기가 됩니다. 장기가 된다고 해서 확 가는 건 아니고요. 또 한 번 또 중사에서 이제 상사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진급이 안 되면 또 그런 거에서 넘어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쭉 가는 거죠. 2번 정도의 고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장교 같은 경우는 좀 더 달라요. 진급 차수가 2번 차수 정도가 있는데 그 2번 차수 안에 진급을 못하게 되면 그냥 자기 이제 보직 임기 받은 것까지만 근무를 하고 전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물귀신님은 장교 출신 같아. 제가 장교 대변인은 아닌데 자꾸 장교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병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는 병 얘기 할 게 엄청 많은데 병 얘기는 오늘 뭐 내용 없어. 아쉽게도. 저는 군대 왜 갔다 왔냐면 나라가 시켜서 갔다 왔고요. 맞아. 저도 어떻게 보면 나라가 시켜서 간 거죠. 어쨌든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택한 거니까. 네, 방법이 다른 거지. 아니죠. 지원하고 징집하고는 다르죠. 그럼. 네. 불러서 가는 거랑 불러서 가랑 억지로 끌려가는 거랑 다른 거죠. 불렀을 때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거랑 그것도 다른 거지. 아무튼 특별히 뭐 군대가 메리트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간 건 아닙니다.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또 하나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직업군인 이거 비전이 있는 건가요? 비전이요. 비전
있죠. 평생 직장이고, 안정됐고, 그거에 대한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특별하게. 아까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장기가 잘 안 되는데, 평생 직장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 제가 2번 정도 이렇게 그런 고비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특기가 특별히 TO가 없어서 진급이 안 돼서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성실하게 근무하면은 성실하게가 이제 고참들한테 싹싹하고 이제 상장 좀 달라고 하고 그러면 진급하는데 뭐 이렇게 평생 직장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기 때문에 평생 직장 그렇죠. 그럼 뭐 일반 공무원이랑 크게 차이 없네. 이중사님은 그걸 못 하신 거군요. 저는 그냥 다른 꿈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기. 군대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상당히 쉬운 직업은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공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제 생각으로는요. 병들은 부상을 되게 부러워해요. 퇴근하니까. 집에 가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퇴근한 다음에도 일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렇죠. 일과 시간 이후에 병의 입장이고 여러 가지 직업군을 놓고 보면 난 군인 생활은 굉장히 뭐 좀 사명감이나 그게 항상 뭐 24시간 그런 걸 갖고 살지는 않지만 이 자기 본연 바탕에 어떤 나란 일을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본인도 견디기 쉬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의 1% 정도. 저는 군대 갔으면 100의 1%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전 군대가 꿈이어가지고요. 군인이. 100의 1% 정도. 많은 사람들, 아예 그 개념 없는 사람도 있고요. 100의 1% 정도 있고, 예. 그렇다고 제가 해병대를 뭐 큰 사명감을 갖고 간 건 아닙니다. 그냥 군대를 단순히 빨리 갔다 오기 위해서. 네. 근데 군대라는 자체가 힘들다는 게 뭐 고참들을 갈굼에 힘들고 뭐 폭력에 힘들고 뭐 상관 명령에 힘들고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갇혀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예.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벽 하나 사이로요. 그렇죠. 나갈 수 없다는 거. 네, 나갈 수 고통스러운 없다는 거야. 갇혀 있다는 자체. 갇혀 있다는 그 마음, 가짐. 그거는 병이나 뭐 간부나 똑같죠. 네. 똑같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자율적이지 못하다. 사람이 뭐 정말 퇴근도 하고 또 저녁에는 맥주도 한 잔 먹고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특히 일반 병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심한데 저희만의 또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를 술 먹었어요. 네. 창고에서 술 먹고. 창고에서 술 먹고 저희 같은 경우 개구멍으로 족발 시켜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뭐. 우리 행복한님이 들으시면은 쓰러지죠. 뒷목 잡고 쓰러지시죠. 뒷목 잡고 쓰러질지 모르겠지만 창고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저는 술을 줬어요. 마시라고. 마시라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한 간부하고 하사하고 굉장히 친분을 두텁게 해가지고요. 보급 나오는 술을 저한테 다. 그분은 술을 못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운전병. 모든 운전병들은 그런 소주, 밀반입의 원인입니다. 맞아. 운전병들. 운전병들 뭐 이렇게 좀 후임으로 두고 있고 조지면 다 소주 같은 거 다 밀반입합니다. 그것도 자기만의 사는 방법들이 다 이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직업군인을 꿈꾸는 준비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예.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고, 직업이고, 직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있을 때 가족같이 지낸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병사들도, 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내 형님이다 생각하고 해서 잘 따르고 하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안 싸우고. 참 저하고는 다른 입장이네요. 직업군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던지면요. 일반 병의 입장으로 자기들이 힘들다고 밑에 일반 병 징집돼서 온 병들을 좀 덜 갈궜으면 이거 들어줘야 돼. 이걸 들어주면 가족이잖아요. 구타 저변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가족이니까 잔소리하고 가족이니까 이렇게 군기를 확립하는 거랑 지나치게 뭐 감정적으로 누굴 갈군다는 거 이거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알아요. 받는 쪽에서는 이게 군기 강화를 위한 것인지 개인 하풀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자기 컨트롤. 저희 해병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굉장히 다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일반 병 사이에서 구타 저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일반 병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간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솔직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간부 때문에 왜요? 이게 간부랑 저희랑 입장차가 다르니까 간부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청소를 그러니까 뭐 일반 점호라고 하죠. 점호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서 상관한테 깨졌든지 뭐 했든지 기분이 안 좋아서 먼지 하나 나온 거 갖고 깨면 그 부대는 그 내무실은 작살 나는 거예요, 그날. 그쵸, 병들은 작살 나지. 그러면 막내 청소한 애부터 시작해서 제 상병 마로봉 때까지 맞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해병대는 그 마로봉들이 자기네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을 후임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병 마로봉이 맞으면 자기 밑에 상병들은 죽는 거고 그렇게 연달아 내려가니까 진짜 먼지 하나 때문에 맞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이입만 안 한다면 군 병영 생활도 즐겁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뭐 청소 깨끗이 하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먼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렇지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지나치게 꼬투리 잡는 건 제가 무슨 필요 이상의 감정이입이다. 네, 그런 건 진짜. 사람 사는 곳이다 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취사병 같은 경우는 저는 취사병 출신은 아니지만 취사병 같은 경우 쉬고 있는데 간부가 와서 야 라면 하나 끓여.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거.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병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직장에서 얘기하면 저런 거랑 똑같아. 밑에 저기 부하 직원한테 야 나 커피. 네. 똑같은 거죠. 짧아 말도. 야 나 커피. 뭐 이런 거랑 똑같아. 담배 하나 사와. 왜냐면 바빠 죽겠는데. 취사병 같은 경우는 남들 뭐 7시 일어날 때 6시 반 일어날 때 걔네는 4시 반 뭐 이렇게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오후에 잠깐 쉬고 있는데 자기 이제 뭐 했다고 출출하다고 와서 라면 하나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거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간부들도 생각을 해야지 않을까. 아니 나도 병 입장에서 간부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축구할 때 제발 좀 공격 좀 하지 마. 나 진짜 못하면 빠져 있든가. 못하면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알잖아. 제발 좀 실력도 안 되면서 공격 좀 하지 마요. 제발 좀. 에이, 그런 걸 군대 아니면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졌으면은 PX 빵이라도 쏘든지. 그것도 안 쏘고. 지면 또 갈고. 네, 지면 갈구고. 하여튼 지나친 군생활하면서 일반 병들 정말 오기 싫은데 끌려온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감정이입해서 피곤하게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병들이 또 밑에 애들 갈구고 받은 스트레스로 사고 터지고 총기 사고 나오고 간부들이 이끄는 간부들이 애들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잘 포용해줘야 되지 않겠나. 대부분은 간부들은 그럴 것 같지만 아주 소수의 간부들이 뭐 문제 있죠. 어디 사회나 군대나. 조금 하면 지역군인을 있으면서 조금 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사람 사는 곳이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병사들이랑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인정해요. 예, 친구처럼 지내면 안 돼요. 지나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 병들이 군기가 빠져. 나중에는 하극상이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야자터. 이래버리면, 제가 가끔 그런 걸 봤거든요. 제 후임들이나. 뭐 보면은, 아주 호되게 뭐라고 합니다. 이게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병들도, 뭐, 우리 방송을 어린 친구들이 안 듣겠지만, 군대 가기 전에, 병들도, 하사관이나, 뭐 소대장들 간부들한테 지나친 하극상은 조심해야 된다. 그럼요. 왜냐하면 저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제 옆에 중대장이 목매서 자살했어요. 뭐 원인이 사회적으로 표출되진 않았지만 공개되진 않았죠. 원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사람 편지를 남기고 죽었거든. 네. 그 내용이 이제 부대 안에 소문이 다 났죠.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위로부터 오는 압박 이런 것도 있었고 반대로 밑에서 병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압박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중대장 이런 사람들도 다 쉽게 군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병들 입장에서도 지나친 하극상은 하면 안 된다. 꼭 그런 애들이 있거든. 일반 병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군생활하다 보면. 자, 그러면 뭐 군대 준비하는 친구들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해라. 뭐 이런 조언이 될 만한 내용도 있을까요? 예.
그러면 뭐 직업군인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요즘엔 경쟁률이 원탁이 세다 보니까 상대 평가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는 준비할 때 다행히 제가 윗몸 일으키를 못해요. 그게 다행인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 못하는 게? 그러니까 다행인 게 아니라 푸시업은 잘하는데요.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이렇게 세 종목이었거든요. 턱걸이까지 해서 네 종목이었는데 윗몸 일으키기 못하는데 저희 동네 사람이 동네 아는 형이 제 발을 잡아준 거예요. 숫자를 세거든요. 그 사람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 테스트 할 때, 시험 볼 때, 다리를 잡아주고 카운팅을 하는 사람이 지인이었구나. 예. 둘, 넷, 여섯, 여덟, 열 해서. 뭐야, 그 비리잖아. 예, 그래서 부정 입학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체력을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부사관 그 책이, 일반 공무원 시험, 한 과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면접 볼 때도 군에 대해서, 군의 섭리에 대해서 면접 볼 때 가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버틸 수 있겠는가. 군 생활을, 예. 그 힘든 군 생활을 버틸 수 있겠냐, 당신은? 예. 요즘 직장 생활도 그렇겠지만은, 오래 못 버티고 나가는 게 일반하잖아요. 그쵸.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좀 다시 좀 생각해 볼까요?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당연히. 군에 대한 포부 얘기해버렸는데, 허무맹랑한 거 얘기한다든가. 근데 이제, 포부 얘기해보라고 할 때, 이건 뭐, 키포인트인데, 포부 얘기할 때, 나는 오래 버틸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난 군대 체질이고, 난 여기 목숨 걸었다. 남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아트마 임무에 하고, 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해주면, 면접에서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굳이 군인 뽑을 때뿐만 아니라,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 구할 때. 뭐 어디 면접을 보러 가든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 정말 견딜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체질이 잘 맞아? 이런 질문 받을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 대답해라. 이게 자기 마음이 없더라도. 왜냐면 뽑는 사람이 봤을 때, 다들 긍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지만, 실제로 면접을 봐보면, 의외로 지나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그런 건 잘 몰랐는데요? 그렇게 힘드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의지가 약해 보이고, 좀 안 뽑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질문에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소신 있게 잘할 수 있다. 소신 있게 얘기 안 하시더라도, 무조건 잘 버티겠다. 무조건. 무조건 잘 버티겠다. 이거 뭐 하려고 면접 보러 간 거니까. 면접까지 보러 갔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너무 솔직할 필요 없다. 예. 어릴 때는 이제 해병대 휴가 나온 해병대원들 보면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걸 보면 한때 멋있어 보이는 적이 있었어요. 한때. 왜냐하면 복장이 다르잖아요. 인민군 복장 같죠. 네, 모자도 좀 칼이 착착 서 있고 복장도 막 좀 통도 넓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게 보였는데 내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이를 먹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저러고 다니나? 네. 왜 저렇게 힘주고 다니나? 저도 군대에서는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통 넓게 있고 했는데 해병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크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크사. 저희가 뭐 이거 공수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일반 육군이나 해군이나 이런 폐용증 같은 이렇게 마크 같은 걸 잘 안 붙이는데 해병대는 훈련도 안 받았는데 무슨 공수훈련 마크, 무슨 마크, 유격훈련 다 받았는데 유격훈련 마크, 뭐 별의별 마크를 다 박는데요. 그런 마크 사가면 돈 주면 그냥 해주는군요. 마크 사가서 2,000원이면 해결됩니다. 네, 훈련 안 받아도요. 그럼 폐용증 다 붙일 수 있고요. 그렇구나. 네, 싸제 폐용증, 뭐 특등사수 폐용증 이런 것도 마크 사가서 다 팝니다.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해병대 더블백이 그렇게 멋있잖아요. 해병대 더블백 육군하고 그게 멋있어 그게? 똑같습니다. 육군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팝니다. 그리고 마크가 한 그거는 20개 정도 그거는 싸제 더블백입니다. 네. 군대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렇지만 해병대 안에서는 들고 들어가도 되는. 그리고 그 일반 그 육군도 저 같은 경우만 봐도 휴가 나올 때는 싸제 군복 입고 나와요.
네, 저희는 저희 같은 군에서 경우도- 지급한 거는 각이 좀 덜 잡힌다는 이유로 네. 싸제에서 만들어서 파는 군복 사다가 그걸로 다 입고 나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헛짓을 했을까? 헛짓이죠, 헛짓.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중사님 나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군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군인은 적어도 자기가 이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사명감 정도는 가지고 이 직업을 할지 말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급여가 많은지 적은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명감은 분명히 필요하다. 나는 군인이다라는 네, 그런, 나는 군인이다라는 사명감. 군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안 갖고서는 솔직한 얘기로 나는 민간인인데 잠깐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런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분명 사고 터지고 힘들죠. 또. 힘들죠. 네. 그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의 특수상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대를 뭐 징집이지만 뭐 갔다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갔다 왔지만 또 특히 직업군인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정신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기 이중사님은 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군대는 그 메리트가 안정되고 뭐 안정됐기 때문에 돈도 많이 모아오셔야 되고 또 특히 뭐 군인은 아파트가 나온다. 군인은 뭐 집 나오지, 밥 나오지, 옷 나오지. 아 맞다. 우리가 군인의 혜택에 대해서 얘기 안 했네. 네. 그리고 또 집 나오고 밥 나오고 집도 나오고 차도 그러니까 나오나요? 차도 일정 계급 이상 올라가면 차도 있잖아요. 운전사 딸린 차. 엄청 그거는 일정 계급이죠. 장교들이죠. 대대장급 이상인가? 예. 대대장급은 아닙니다. 아, 연대장급 올라가야 있습니다. 대대장도 있어. 그거는 그냥 저거 차량이겠죠, 찝차. 그러니까 1호차. 예, 그런 거 말고 이제 사제 차량. 사제차. 아이, 그럼요. 사제 차량이 네. 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액센트 막 이런 거. 사제차도 나오는구나. 세피아. 예, 뭐 이제 별 달면은 그랜저급 이상, 뭐 오피러스급 뭐 이 정도가 나오고요. 나와줘야지.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예. 혜택이 있긴 한데 집이 나와도 이 내 집은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렇죠. 그냥 임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공짜로 사는 거 예, 아니야? 공짜로 사는 겁니다. 뭐 그게 그리고 어디야?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당연하지. 아니, 그럼 밖에서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어디서 예. 줍니까, 그걸?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있는데요. 근데 그걸 바라보시고 임대만 하시면 집을 못 삽니다. 돈도 못 그럴 모으고. 수는 있어요. 너무 그럴 수는 안일해져가지고. 안일해져가지고 집을 못 삽니다. 집이 뭐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공짜로 살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재산 축적에 약간 뭐 이렇게 뭐라 그랬나? 루즈해진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좀 이런 건 신경 어때요? 쓰시고. 보통 직장인들 보면 요즘은 맞벌이가 유행인데 네. 군인들 와이프 되시는 분들 보통 맞벌이 요즘 많이 하시나요? 여건이 되신다면 하시는데 특히 군 자체가 보통 산악제대 이런 데 많이 있다 보니 외지에 있죠. 예. 포진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제약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가사 부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이걸 왜 여쭤봤냐면 자주 옮겨 다닌다면서요. 부사관들은 아는 거예요. 부사관들은 아니고 장교들이. 장교들이. 장교들은 많이 옮기기 때문에 학교 이런 교육 문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사관들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한 군데서 말뚝박을 급여는 조금 더 낮더라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장교 같은 경우는 혜택이 더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무슨 혜택이 더 많아요? 군 자녀들을 위한 뭐 기숙사라든지 만약에 제가 이제 계룡대에서 뭐 논산 계룡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 자녀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러면 군대 내에서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숙사. 그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저가로요. 군 보육비 나와요. 그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군 보육비도 나와요? 군에서 지급되는 네. 자녀 보육비. 네. 공무원들 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일반 공무원들도 다 일반 나와요? 공무원도 나옵니다. 저것도 있잖아요. 대학 학자금. 그런 것도 나오고. 네. 지원. 그런 혜택은 많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군용 항공기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뭘 이용해? 군용 항공기요.
아, 그거는 엄청나게 높은 계급이 되지 않아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어느 정도 계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의 지인이 굉장히 높은 계급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봐가지고요. 예, 막 대구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6천 얼마 내고 타본 적도 있고요. 헬기를요? 아니요, 비행기를요. 군용 비행기. 비행기? 군 식구들을 위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TMO. TMO. 네, TMO도 이용할 수가 있고. TMO가 뭐예요? 군용 열차죠. 예. 그 열차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보통 열차에 군대 보통 열차에 칸이 있어요? 이렇게 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꼬랑지 쪽이나 뭐 이런 데 끼어 있는 거죠. 저는 절대 안 탔습니다. 왜요? 가면 그 안에 군바리들만 쫙 있습니다. 네, 경례해야 되고. 뭐 얼마나 밖에 나왔는데 군바들만 여자들도 있는 칸도 있는데 절대 안 타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뭐 각종 휴양소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콘도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콘도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술. 또 가장 중요한 게 뽀급 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진짜 많네 혜택이. 예, 혜택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직장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혜택들이 일반 회사에 거의 없다는 걸. 거의 없죠. 일반 회사는 없어요. 대기업에나 조금 있지. 엄청난 혜택이죠, 사실. 저희 사장님도 이거에 10분의 1만 따라가 주셨어도. 그 사장 누구야? 해주지. 그렇군요. 엄청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술은 양주가 이렇게 나와요. 술 얘기해보고 싶다. 양주가 한 1년에 뭐 명절 때에서 한 병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고참들이 야, 너 양주 사냐? 양주를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면 나한테 줘라. 안 사면 줘라. 그러면 몰아줘요. 네, 그러면 보통 고참들은 한 10대병씩 가져가고 사는 애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요하지는 않고요. 사는 애들 야, 너 안 살 것 같으면 날 줘라. 네, 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가고. 하긴 뭐 술 값은 거의 세금이 면세니까요. 그렇죠. 면세니까.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담배는 보급이 나오는 거예요? 간부들은 안 나와요. 사는 겁니까 그러면? 네, 사는 거. 싸제를 사펴야 됩니다. 싸제로요? 네. PX에서 안 파나요? 네. PX 있는 게 싸제잖아요. 면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 한 달에 담배값 나오죠. 한 보루 반. 우리는 돈으로 주진 않았고 한 보루 반을 줬어요. 우리 때는 담배 할 사람, 돈으로 받을 사람 초이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 근데 저희 해병대는 쫄병이 담배를 안 펴도 다 시킵니다. 그치. 우리도 실제로는 자기가 담배를 안 펴도 다 시켜서 고참들 주거나 밑줄 따구들 주거나 그거 그런 식으로 밖에서 사면 비싸니까 일단 받아가지고 줬죠. 그런 식인 것 같아서 간부들은 담배를 사피는 것인가 그거는 저도 모르고 있어서 PX에 파는 술 말이에요. 군용 군납 그거는 1인당 뭐 월에 얼마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거 PX에 있는 술이 다 군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면세는 아닙니다. 100% 면세가 아니라 어쨌든 엄청 싸잖아요. 일반 시중가보다 약간 싼데요. 이거 엄청 싼데? 아니요. 그거는 보급술이고요. 보급술. 그러니까 면세. 그건 면세고. 그건 면세고. PX 가서 군납이라고 써 있는 거. 군납이라고. 네, 군납이라고 써 있는 면세. 그게 보급이에요, 그건? 네, 면세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면세주가. 그것도 PX에서 팔던데? PX에서 소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면세주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병사도 제대할 때 뭐 사가지만은 그것도 살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면세류가 아니라 군납술. 그래서 조금 더 어느 정도냐면 이마트나 이런 데 보면 할인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군납으로 나오는 거는 면세는 그게 뭐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일정 양을? 일정 양을 할당을 해줘서 살 수 있게끔. 할당 원하면 요만큼 더 살 수 있다. 월에 어느 정도. 계급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게 배분 인원에 따라서. 양은요? 양은 잘 몰라요? 소주 같은 경우는 면세 소주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계급이 높지 않은 이상 보급받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양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한 몇 병씩 사가시고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군에 있는 이제 중사 달고 있는 육군에 그 지인이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술을 굉장히 다량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다량. 그게 맥주 한 캔, 솔직히 카스는 못 준답니다. 네. 캔맥주죠, 캔맥주. 캔맥주. 병맥주 말고. 캔맥주는 엄청 싸요. 네, 캔맥주는 엄청 싼데, 거기서 카스는 또 안 됩니다.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근데 시중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맥스도 잘 먹고, 뭐 이제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저번에 한 캔당 한 360원? 네, 그렇게 해서 싸다. 한 10박스를 이렇게 매입을 해오고. 군에 있는 거. 네, 군내에 있는 거, 면세주. PX의 면세주. 그건 이제 그 친구가 사서 준 거지. 제가 결제했습니다. 체카드로. 아, 그러니까. 네. 그래 얘기하면 그 친구가 달려 들어간다니까. 어디 부대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정리해보면 캔맥주는 많고요. 캔맥주는 좀 종류별로 좀 많은 편이고 소주는 사기 힘들고. 소주는 사기 힘듭니다. 소주는 양주는 파는 것도 있긴 한데 면세 양주 같은 경우는 뭐 한 병, 두 병이니까 완전 희소하죠. 예, 근데 이제 어떤 계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양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높은 공식적으로 할당된 게 아니라 할당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예, 막 박스로 있는 거 있으니까요. 왜냐면 부대원들 회식도 시켜줘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네. 공익적인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마 그걸 거죠. 자기가 하려고 그렇게 있어. 다 이렇게 이제 계급이 높으시니까 받아서 잘 사용하셔라.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겠죠. 얘기가 군 비리 패는 군 비리. 어쩌다 얘기해보니까 군 비리는 이런 걸 군 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아니지. 예, 뭐 군 비리는 뭐 저런 보리쌀 팔아먹고 이런 게 보리쌀. 이게 또 간부들 같은 경우 영내로 차를 끌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내에 있는 유류 창고 가서 이제 자기 차에다 기름을 넣는다거나. 뉴스에 걸렸잖아요. 예. 그게 예전에는 굉장히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차례인데, 그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군대 내에서 보급을 들어와서, 군대 내에서 쓰레기까지 처리가 되는 거는 다시 반품을 시킬 때 보급대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철이라든지 폐지, 이런 거, 각종 이런 것도. 왜냐면 군 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간부들은 팔아먹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리라고. 내가 이 잡수다 방송 1회 할 때 편의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들이 뭉쳐서 사는 데는 서로 관계하다 보면, 크든 작든 비리는 있다. 작은 거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비리는 있다. 사람이 욕심이기 때문에. 모든 비리는 적당히 해 먹어야지.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비리도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폐차들이 이렇게 왔다. 그럼 기름이 남아요. 폐차들도 이렇게 기름들이 조금씩 남죠. 그것도 이렇게 조금씩 모으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뭐 정군 지원이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되다 보니까. 자, 오늘 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나와서 어려운 얘기,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뭐, 본인 경험담을 잘 들려주신 이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직업군인이 아님에도 마치 징집되듯이 끌려 나온 우리 물귀신님, 해병대 출신 물귀신님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전 장교를 대변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